어느 늦가을 밤, 내 친구 수지는 지방에 있는 할머니 댁에 며칠 머물기로 했다. 10년 만에 방문하는 할머니 댁은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따사로운 정과 추억이 묻어 있었다. 그 집은 마을 끝자락의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기분 나쁜 적막이 밤이면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수지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이런 한적한 곳에서 이유식을 즐기고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밤은 깊어가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나뭇잎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듣기 찬란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똑똑똑 그 소리는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나는지 알기 어려웠다. 수지는 물이 새는 줄 알고 수도를 확인했지만 아무 이상은 없었다. 그저 자신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고는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고 이제는 바로 방 안에서 나는 것 같았다. 수지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며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용기를 내어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침대 머리맡에 걸린 낡은 벽시계가 멈춰있는 것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 그런데 수진이 계속해서 방을 살펴보던 중 벽시계 아래쪽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마치 붉은색 잉크 같은 것이 벽을 타며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물러났고 다시 그 흐름을 주시했다. 그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자 문득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이 집에 대한 오래되고 소름 끼치는 전설을 가끔 말하곤 하셨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이 집에는 어떤 가족이 살았는데 그중 한 명이 어느 날 자취를 감췄고 이후로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가 집 안 어딘가에 묻혀있는 게 아닐까 하는 소문을 나돌았고 그 소문은 전설이 되었다. 수지는 너무나 무서워 급히 할머니를 깨웠고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다소 놀란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벽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는 손전등을 꺼내 벽시계 주변을 비추어 보더니 뭔가 결심한 듯 속삭였다. 수진아, 자고 일어나면 이사할 거란다. 어서 짐 챙겨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그렇게 둘은 한밤중에 황급히 집을 떠났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그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고 수진도 그 밤 이후로 그 이야기를 더는 꺼내지 않았다. 개울물 소리냐는 질문을 받은 수진은 그 후 다시금 들릴 때마다 귀신같이 연락이 두절되었고 시계 소리에 그저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마치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따라 나와 아직도 그녀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똑똑똑 소리는 도시의 한복판 아파트에서도 가끔씩 들려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민속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옛 민속과 전설을 연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그는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랜 전설이 전해지는 작은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교수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꼈다.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둘러싸여 있어 평화롭게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 경계심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 교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가 전설에 대해 묻는 것을 꺼려하며 곧잘 대화를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노파가 그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파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고목나무의 전설이 있어. 마을 중심에 위치한 고목나무는 수백 년 된 나무인데 매년 음력 7월이 되면 으스스한 현상이 벌어지지. 바로 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네. 어떤 이는 그것을 귀신의 울음소리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오래된 영혼들이 세상에 남기고 가난이라 이야기하네. 교수는 이 이야기의 출처를 찾기로 마음먹고 당시 글과 문서 자료를 뒤져보았다. 몇몇 초래된 문헌에서는 고목나무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그 나무 근처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나무를 손상시키려 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었다. 교수는 이 이상한 사건들과 나무에 얽힌 전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을에 며칠 더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조심스럽게 고목나무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그는 녹음기를 설치하고 혹시나 들려올지도 모르는 소리를 수집하기로 했다. 며칠 후 교수가 녹음기를 회수하여 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그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녹음기에는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처연하고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교수는 그 소리를 분석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정했다. 녹음된 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얼굴이 새파래지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때 노파는 교수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울음소리는 바로 이 마을에 저주를 내린 한 여인의 목소리라네. 그녀는 수백 년 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 매년 이맘때면 그녀의 영혼이 나무에 깃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수는 그녀의 넋을 풀어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고목나무 근처에서 여러 차례 성불의식을 거행했고 마지막 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를 올렸다. 이후 나무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고 마을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교수는 자신이 체험한 일을 연구 기록으로 남기고 이외에도 더 많은 잊혀진 전설들을 파헤치기 위해 다른 마을로 떠났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한 청년이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는 원래 도시 생활을 즐겼지만 일과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 지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업무와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집을 임대하기로 했다. 그가 이사한 집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집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첫날 밤 그는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잠들 수 있는 환경에 만족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마을 주민에게 어젯밤 들었던 소리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금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루를 보냈다. 며칠 후 같은 소린 또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가까워졌다. 목소리는 마치 집 주변을 맴도는 듯했고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들리는 창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소리가 들릴 때 녹음을 시도했지만 녹음된 파일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쯤 되니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혹시나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는 마을의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집은 예전에 일종의 요양원이었는데 한 환자가 탈출해서 숲속에 숨어들었고 그가 숲에서 발견되지 않은 채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후에도 종종 밤이 되면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고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저 무서운 이야기로만 여기는 듯했다. 그날 밤 청년은 더욱 긴장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되자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침이 밝기를 기다렸다.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화급히 이사를 준비하고 마을을 떠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봤다. 그리고 섬뜩한 광경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집 뒤쪽 숲속 나무 사이에는 낡은 환자복을 입은 듯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 순간의 충격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남았다. 이 이야기는 청년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어느 정도 회자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거나 다른 비슷한 경험을 나누곤 했다. 이처럼 한국 인터넷의 공포설은 종종 사람들이 상상력을 자극해 글을 만들고 또 다른 이야기로 발전시키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설들이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길게 풀었을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은 도시에서 멀지 않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늑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무더운 여름밤 고등학생인 재민과 그의 친구들이 그 폐가를 탐험하기로 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곳이었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저 자신들의 용기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손전등 하나만 흐르지한 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내 그들은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 냄새로 가득한 거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모두 흐릿하게 변색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오싹했고 그 누구도 온전히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재민과 친구들은 집안을 둘러보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엔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뚜렷해지면서 이는 분명히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처음으로 들렸던 순간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얼른 돌아가자고 했지만 궁금증이 호기심을 이겨버렸고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위층에 다다르자 큰 유리창을 통해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작은 흔들의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바람이라 여길 수도 있었지만 그곳은 바람이 불지 않는 너무나도 고요한 방이었습니다. 핸드레자 앞에는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 그 인형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 중 누군가 장난삼아 들었던 이야기 속 인형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곳에 살았던 소녀가 항상 품에 안고 다니던 인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소녀는 놀던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이 인형은 주변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고 했습니다. 제미는 갑자기 그 인형이 가볍게 웃고 있는 걸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 착각이겠지 라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계단 아래층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 확인해본 그곳에는 방금 전 재민이 보았던 인형이 계단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여 즉시 폐가를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급하게 집을 빠져나온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한 사고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는 다음 날의 뉴스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폐가의 전 주인의 손자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폐가에 관한 소문에 출처가 되었고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폐가는 결국 사라졌지만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폐가의 소녀 유령이 놀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소름 돋아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폐가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공포 썰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으며 누군가는 여기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